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밑거름이라는 말 참 아름답죠? 하지만 현실에서 밑거름이 된 부모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작 본인은 텅 빈 통장과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자식의 연락 한 통에 목매는 삶. 이것이 우리가 꿈꿨던 노후의 모습인가요? 실제로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 뒤에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올인한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보상표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가 키워낸 작품도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잠시 내 품에 머물다 떠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식에게 서운해하지 않으면서도 내 인생의 품격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7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과 더 오래, 더 화목하게, 그리고 더 당당하게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설계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 3가지는 절대 먼저 말하지 마세요. 첫째, 내 정확한 자산의 총액입니다. 70대 박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 어르신은 아들이 결혼할 때 내가 현금 3억 정도 있으니 걱정 마라 고 호기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명절마다 아버지 요즘 주식이 좀 힘드네요.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랐어요. 라며 은근히 부모의 돈을 자기 비상금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죠. 돈은 여러분의 발언권입니다.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순간 자식의 감사함은 사라지고 당연한 권리만 남게 됩니다. 둘째, 내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극도의 외로움입니다. 자꾸 자식에게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너 없으면 외로워서 어떡하니?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정서적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안타까워하지만 반복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나의 나약함은 자식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친구나 전문가와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셋째, 과거의 희생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금반지 팔고 고생했다는 말 이제 가슴속에 묻으세요. 부모의 희생은 숭고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거래가 됩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사함보다 빚쟁이의 도척처럼 느낍니다. 두 번째는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왜 자식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까요? 바로 심리적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식 교육은 부모 인생의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자식이 실패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화라고 부릅니다. 자식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부모일수록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했나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것은 자식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자식이 손주를 안 보여주나요? 섭섭하겠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선택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자식의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자식이라는 나무 아래에서 그늘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의 울창한 숲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실질적인 건강 전략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당장 뇌졸중으로 쓰러져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한다면 자식들이 기쁜 마음으로 수발을 들어줄까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식의 간병은 길어야 몇 달이지만 내 몸의 근육은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에 집중하세요. 우리 몸의 근육 70%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골절로 누워 지내는 순간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자식에게 보약 지어달라고 하기 전에 오늘 당장 스쿼트 10번을 더 하세요. 내가 내 발로 화장실에 가고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가장 뼈아픈 조언인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주고 싶은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전에 냉정하게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나의 노후를 팔지 마라. 자식들은 젊습니다. 고생 좀 해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노후의 가난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효도 계약서를 아시나요?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한 달에 몇 번 방문하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약서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게 생겼을까요? 하지만 계약서보다 확실한 건 주택연금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담보로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현대판 가장 똑똑한 효도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다 주고 눈치 보는 노인이 될지, 내 돈으로 당당하게 맛있는 것 사주는 노인이 될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5번째 전략은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품격 있게 늙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긴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왜 이번 주말엔 안 오니?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등산 동호회에 나가고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느라 바쁘면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이번 주엔 시간 좀 돼요? 라고 묻게 됩니다.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 가거나 식물을 가꾸거나 요즘은 유튜브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즐겁게 바쁘면 자식은 안심하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는 자식으로부터 독립된 나로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빛나는 사람은 어디서든 대접받습니다. 6번째는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혹시 이사갈 집을 정할 때 자식 집 근처로 가시나요? 손주 봐주기 편한 곳으로 가시나요? 물론 자식을 돕는 건 기쁜 일이지만 내 삶의 터전까지 자식 위주로 정하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자식들은 언제든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1순위는 나의 편의와 나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편하니까를 선택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에게 웃음 얼굴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웃음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나를 희생해서 자식을 빛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 이전에 그 자체로 빛나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전략입니다. 7번째 전략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아 정작 자신을 돌볼 틈은 없으셨죠?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자식 생일에는 좋은 식당을 예약하면서 내 생일에는 대충 물에 밥 말아 드시지 마세요. 진정한 노후 준비는 통장 잔액의 액수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자식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황금기입니다.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전략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노후의 굿선택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은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